이 김용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까지가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뭐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행정관은 그런 진술을 안 했는데 오히려 사위가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 이상주 전무는 좀 어떻게 버티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 독박 쓰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위 입장에서 뭔가 있겠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관련해서 검찰이 포착한 혐의도 나왔습니다. 어제 SBS가 전했는데요.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말이죠. 원래 이제 그 맞사이죠. 예, 맞사이 이상주 변호사 뉴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몇 번 거론했었는데 이제 그 검찰이 밝혀낸 사실관계에 의하면 22억 원 정도를 이제 전달했는데 그 중에 8억 원은 인정했지만 네,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줬다라는 거고요. 8억 원 전달한 8억 원은 인정했지만 첫 번째 그 검찰에 출석했을 때 이상주 변호사가 여긴 변호사로 간 게 아니니까 이상주 씨가 14억 5천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상당 부분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요.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벌이는 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본인 신분도 피해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상주 변호사 본인이 불구속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죠. 예. 만약에 여기 명백히 전달된 게 확인됐는데 부인하게 되면 사실관계 이렇게 명백한 걸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저는 본인이 서로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건데 맞딸의 사위잖아요. 장모. 이 혐의로 오래 살지 않아요. 구속된다 하더라도. 배달한 거잖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갇히면 안 된다. 그 안에. 저는 이상주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갇히면 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삼성도 이분이 갇히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인정한 이유가 뭐냐. 핵심은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아니고 본인이 갇히지 않으려고. 네, 현재도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네. 의미심장한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장모를 버리면서까지. 네, 사유의 자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렇게 되면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검찰이 비공개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소실장 진술에 따라서요. 미국 순방 중에 미화 10만 달러 김 여사가 보좌관에게 줬다라는 진술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두원 전 의원의 새로운 의혹 폭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윤옥 여사는 1차 비공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보도된 바는 없는데 궁금하잖아요, 저도. 예. 나름, 취재 결과입니다. 예.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많은 조사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1차 알고 있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해서 미주한국일보의 보도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방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입니다. 관련해서 자신이 전달한 바는 아니고요. 만나서 가방을 받은 바는 있지만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요. 돌려줬다. 근데 이제 지금 앞선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을 정황
포착하였다라고 MBC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돈까지 돌려줬는지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도 돌려줬는지는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당시에는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직접 배달한 게 아니라 실제 들고 간 사람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가방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면 돈을 넣은 걸 확인했겠습니까? 이게 가방은 캐리어였던 거죠. 예. MB 관련한 소식이 또 있어요. 네, 이런 와중에 예.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게 14억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 이 삼성전자 전무로 재직 중이죠. 이상주 씨 조사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예. 당초 이팔성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액수는 모두 22억 5천만 원인데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씨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이팔성 전 회장의 메모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주 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을 했는데 예. 14억 5천만 원은 원래 이제 모른다. 나는 모르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난 11일에 이상주 씨가 14억 5천만 원 상당액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예.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위가 자백을 한 셈이에요. 장모님이 뇌물을 받았다. 받으셨다. 예.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14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14억 5천만 원이요. 예,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징역 10년 이상부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속수사 사안이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윤옥 씨도 만약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예. 뇌물이 맞다면 예. 가셔야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네. 검찰 수사를 당연히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네. 만약 이제 김 여사에 대한 그 직접 김윤옥 씨에 대한 그 직접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전 대통령 부인, 아들, 조카, 사위까지 이 전 대통령 일가 전체가 네.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또 그 영부인이라는 표현 요즘 안 씁니다만은 예. 대통령 부인은 다 그 밥도 공짜로 나오고 뭐 이런저런 또 저기 예. 그 업무 수행비도 다 예. 국가에서 대줄 텐데 왜 돈이 필요할지 왜 돈이 필요한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 또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있으셨던지 네. 뭐 이렇게 한식 사업도 하신다고 해서 거하게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예, 이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이제 네. 이 점, 이 원칙은 모든 고려, 모든 판단에 우선하는 것임을 분명히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법 자금 부분은 측근들에게 책임을 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전직 대통령이고 실망이지 진짜. 이 품격이 있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든 측근들이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고 예. 핵심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컨대 가벼운 뭐 특활비 뭐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죄 중에서는 그나마 가벼운 죄인데 특활비의 예를 들어보면 예.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서 특활비를 요구해가지고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전달자도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은 김백준 전 기획관도 내가 그냥 받으라고 해갖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의 공소장의 공소사실로 그렇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되어 있고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공범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측근들과 다툰다? 저는 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논란과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걸 모르고 MB가 측근들한테 책임을 다 돌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예.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할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양형에서 좀 싹싹 빌어가지고 유리한 양형에서 좀 다퉈야지. You are fire.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진짜 싸게 진짜 저 무료 봉사론 재능 기부. 네, 재능 기부. 왜냐면 인정 다 해버리면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 다툴 수 있는 것만 다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다툴 수 있는 무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말에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르쇠 부인해버린다라고 하면 재판부로서도 이거 하나도 반성을 안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궤심죄가 또 적용이 되는 예, 거죠. 하나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게 괘씸죄라고 하는데 이게 괘씸죄가 양형위원회 양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괘씸죄라는 표현 없겠지 설마. 예, 괘씸죄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 피고인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인정하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쪽으로 간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사업가 마인드가 있다면 그 장사할 때가 아니면 장사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배팅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 그래요. MB는 뭐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또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면은 아무래도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영장 청구가 되면 뭐 집행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게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장정단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겠죠. 예. 김윤옥 씨 같은 경우 뭐 14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사위가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위가 장모님 뇌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흔치 않은 그런 풍경인데요. 그 어떻게 김윤옥 씨도 그 단독 범죄라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면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실상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굉장히 이제 뇌물 액수 자체가 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김윤혁 여사가 만약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역사상 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게 구속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 네. 그때 수사할 때 왜 김윤혁 씨를 부르지 않았느냐 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왜 왜 부르질 않았었냐면요. 그때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만약 김윤혁 씨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진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윤혁 씨한테 전달되었다라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그러니까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행정관이 거기서 이 김윤혁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까지가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뭐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행정관은 그런 진술을 안 했는데 오히려 사위가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 이상주 전무는 좀 어떻게 버티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 독박 쓰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위 입장에서 뭔가 있겠죠.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술보다는 예, 증거가 이 말을 있었겠죠. 하면은 예. 그 거짓말 해야 된다는 얘기로 들으실 수가 있고. 아니 우리가 다 그러면 또 사위 입장이잖아요. 그러게요. 다 사위 입장이네. 네, 고현준 씨가 또 이제 MC를 그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한 말은 이제 농담이었다는 점을 방송이 혼란스러워지네요 점점. 네.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부부가 동시에 감옥 가는 일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 네, 거죠.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예. 부부가 같이 이렇게 범죄 혐의를 범죄를 저질러서 네. 이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두 사람 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뭐 동정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관례상 뭐 그런다 그런 그렇지가 얘기들.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오, 그러니까 이 처리 장영자 이후에도 부부가
같이 구속된 경우가 있습니까?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그런 고려, 아니 형사소송법에 그런 고려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한 집에 둘이 구속돼도 된다. 당연히 네. 되는 거죠. 이게 다 공범인데 그거 어떻게 한 사람을 풀어주고 그러면 두 사람한테 둘 중에 한 명만 구속할 테니까 아니, 가위바위보 하세요. 원래 그 학교 다닐 때도 형제가 같은 학교 다니면 등록금 반 쳐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군요. 법적으로는 그래도 근데 뭐 정서법상 부부나 형제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약간의 어떤 감안을 하는 건 그동안 사실 뭐 그런 관례가 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뭐 방송에서 나오시는 뭐 변호사 패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군요. 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는가 생각하고 진짜 오늘 또 이제 제가 경찰들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실제 수사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런 고려 전혀 없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네. 부부가 들어가면 네. 한 방에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이제 구치 서울구치소에 뭐 부부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호텔입니까 거기가? 아니 남녀가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녀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예, 남녀가 동의 아예 전 알아요. 아는데 동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예.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놓네요. 이렇게 희생하시네. 조사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많은 조사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1차 알고 있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관련해서 미주한국일보의 보도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방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입니다. 관련해서 자신이 전달한 바는 아니고요. 만나서 가방을 받은 바는 있지만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요. 돌려줬다. 근데 이제 지금 앞선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을 정황을 포착하였다라고 MBC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돈까지 돌려줬는지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도 돌려줬는지는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지목된 신부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당시에는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직접 배달한 게 아니라 실제 들고 간 사람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가방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면 돈을 넣은 걸 확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방은 캐리어였던 거죠. 예. MB 관련한 소식이 또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예. 검찰이 네. 의미심장한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장모를 버리면서까지. 네, 사유의 자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렇게 되면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검찰이 비공개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소실장 진술에 따라서요. 미국 순방 중에 미화 10만 달러 김 여사가 보좌관에게 줬다라는 진술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두원 전 의원의 새로운 의혹 폭로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윤옥 여사는 1차 비공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보도된 바는 없는데 궁금하잖아요, 저도. 예. 나름, 취재 결과입니다. 예.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떤 혐의에 대해서 정도를 이제 전달했는데 그 중에 8억 원은 인정했지만. 네,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줬다라는 거고요. 8억 원, 전달한 8억 원은 인정했지만 첫 번째 그 검찰에 출석했을 때 이상주 변호사가 여긴 변호사로 간 게 아니니까 이상주 씨가 14억 5천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상당 부분을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요.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벌이는 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본인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상주 변호사 본인이, 예, 불구속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죠. 예. 만약에 여기 명백히 전달된 게 확인됐는데 부인하게 되면 사실관계 이렇게 명백한 걸 부인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저는 본인이 서로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건데 맞달의 사위잖아요. 장모. 이 혐의로 오래 살지 않아요. 구속된다 하더라도 배달한 거잖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갇히면 안 된다. 그 안에. 저는 이상주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갇히면 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삼성도 이분이 갇히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인정한 이유가 뭐냐. 핵심은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아니고 본인이 갇히지 않으려고. 네, 현재도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이 김용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진술까지가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뭐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행정관은 그런 진술을 안 했는데 오히려 사위가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 이상주 전무는 좀 어떻게 버티든가 아니면 본인이 다 독박 쓰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위 입장에서 뭔가 있겠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관련해서 검찰이 포착한 혐의도 나왔습니다. 어제 SBS가 전했는데요. 검찰이 김유록 여사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를 김유록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말이죠. 원래 이제 맞사이죠. 예, 맞사이 이상주 변호사 뉴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몇 번 거론했었는데 이제 검찰이 밝혀낸 사실관계에 의하면 22억 원 정도